최신 AI 뉴스와 IT 채용 공고를 읽어드리는 남자 메타커드의 안대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번 주보다 더 훨씬 따끈따끈한 소식들이 있으니까 빨리 가보시죠. 자, 드디어 갤럭시에서 AI 폰이 출시가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갤럭시에서 AI 폰을 출격시킨다고 이제 S24에다가 이 기능을 탑재했다는 건데요. 드디어 갤럭시에서 S24를 출시를 했고, 이제까지 계속해서 몇 년간 애플한테 추격당하고 드디어 결국 1인자 자리를 내주고 했던 삼성인데, 이 갤럭시 S24를 통해서 그리고 AI 기능을 탑재를 통해서 어떻게 이 스마트폰 시장을 흔들지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총 1억대를 만든다고 하는데, 자, 보시면 AI 1억대 만든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S24를 넣는 것은 약 3,000대 정도, 3,000에서 4,000대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럼 남은 6,000대 정도는 어디냐? S25냐? 그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S23과 폴더블 폰에 AI 기능을 넣는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S24 3,000, 4,000대에다가 그리고 S23과 폴더블 폰 약 6,000대에다가 이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된다. 온디바이스 AI가 구동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대체 이 AI 폰은 어떤 기능이 있는 것이냐? 이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이 AI 폰, 갤럭시 AI 주요 기능은 무엇이냐면 총 3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실시간 통번역 전화입니다. 이제 전화를 하면서 직접 외국어 소통이 다 가능하다, 이런 거죠. 우리가 굳이 외국어를 이제 배울 필요가 없어질 그런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여러분. 벌써.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동그라미 AI 검색인데, 뭐 동그라미를 그리면 동그라미 같은 AI가 나오는 거 그게 아니라, 동그라미 반경에 있는 것들을 스마트폰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AI가 그 검색 기능을 활용을 해서 AI가 그 정보들을 해석해주고 그 정보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를 해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AI 편집과 AI 줌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AI를 이제 최초로 도입을 하면서 애플에게 뒤처졌던 단연간의 그 수모를 과연 삼성이 이 갤럭시 24로 되갚을 수 있을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드디어 GPT-5가 24년에 공개된다는 소식입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특별히 직접 먼저 얘기를 했던 건데요. 자, 올트먼 CEO는요, GPT-5는 이전 모델보다 훨씬 더 스마트하며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특히나 가장 대두되는 점은 이 추론 기능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사용자를 대신해서 작업을 처리해주는 범용 능력 측면에서 중요한 발전이다 라고 했는데요. 사람들이 챗 GPT의 음성 기능을 좋아했던 만큼 훨씬 개선된 오디오도 제공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가장 괄목할 만한 점을 꼽으라고 했더니 올트먼이 뭐라 했냐? 바로 글쓰기 실력에서 훨씬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GPT-5, GPT-6, GPT-7으로 발전해 나갈 텐데, 샘 올트먼이 계속해서 지향해 나가는 점이 무엇이냐? 바로 AGI죠. 인공 일반 지능인데 바로 범용 인공지능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의 최정점을 목표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과연 샘 올트먼의 GPT-5가 올해 출시가 되면 어떠한 성과가 나오고 어떠한 현상이 나올지도 대두가 될 것 같고, 아직 GPT-5가 뭐 몇 월에 출시된다 이런 얘기는 없지만, 정말로 그때 GPT-5가 출시될 때 또 어떠한 패러다임의 변동이 있을지 우리가 귀추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샘 올트먼도 GPT-5를 올해 공개를 하면서 계속해서 인공지능의 진화적인 혁신을 만들어 가고는 하지만, 샘 올트먼도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높아진 위험 수위, 더 높은 수준으로 대비해야 한다라는 뉴스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면 나갈수록 그에 대한 경각심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샘 올트먼이요, 다보스 포럼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가 범용 인공지능, 이 AGI에 가까워 갈수록 위험, 스트레스, 긴장 수위가 모두 올라가고 낯선 일이 더 많이 생길 것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인공지능의 발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만 내비칠 것은 아니다 라는 경각심 또는 경고의 멘트를 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2010년도 즈음에 스마트폰이 거의 나오질 않았었어요.
예, 그때쯤이면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고 2G폰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스마트폰을 많이 쓰면서 그 적응에 좀 쉽지 않은, 적응을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겼듯이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범용 인공지능에 가까워지면 그만큼 이걸 활용해야 되는 건 인간인데, 이걸 인간이 얼마나 활용을 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나 위험이나 긴장 수위가 달라진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나중에 계속해서 발전을 한다 하더라도 이걸 활용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인간이기 때문에 이 인간이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같이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를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와 다만 이제 샘 올트먼은 이런 거에는 좀 회의적이죠. 그렇다고 해서 인공지능의 발전, 인공지능의 개발을 규제를 많이 걸어버린다? 그건 또 아니다 이거죠. 이제 인공지능의 개발은 그대로 거스를 수 없는 큰 물줄기나 다름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발맞춰서 어떻게 이걸 규제해야 될지가 아니라 그와 발맞춰서 어떻게 핵심 가치들을 정립할 것인가를 꾸준히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샘 올트먼이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요. 제가 지난번 시간 때 이 업스테이지의 얘기를 드리면서 우리 한국의 AI 기술도 정말로 글로벌 경쟁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을 반박하는 뉴스 기사가 나왔어요. 뭐 제 말을 반박했다 그 뜻은 아니고, 한국이 AI를 아직까지는 미국을 따라잡는 데는 447년이나 걸린다 이 뜻입니다. 그만큼 이 AI 시장에서 차지하는 미국 시장의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여지는데, 5년간 투자 예산이 미국의 3%에 그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의 AI를 투자하는 게 정말로 많이 있고 한국은 그에 비해서 이 AI 시장에 아직은 투자 비중이 많지가 않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주요 국가와 미국의 격차를 한번 분석을 해본 데이터가 있어요. 자, 23년도 데이터인데, 자, 한국은 447년이 걸리고요. 미국과 447년의 격차가 나고, 독일도 355년, 인도도 291년, 중국이 그나마 38년 격차가 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AI 개발 시장은 결국에 미국에 좌지우지 된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약간 미국의 시장, 미국의 금리와 미국의 금융시장에 어느 정도 크게 꽤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AI 시장도 미국의 큰 물줄기를 우리나라가 좀 뒤쫓아가고 있는 건데, 이 격차가 447년이라는 게 꽤나 좀 안타까울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제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민관 합동 원팀을 구성해야 된다. 말 그대로 대학교 규모나 그리고 일반 기업들 규모에서만 그칠 게 아니라 정부 지자체가 다 같이 해서 이 AI에 대한 개발을 계속해서 적극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정부가 최근 5년간 AI 산업과 관련해서 투자한 예산이 103억 달러, 그리고 미국이 3,285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3%에 그쳤다는 거죠. 미국에 비해서. 그리고 중국과 비교해도 7%에 불과를 했다고 하는데 자, AI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 규모는 굉장히 적어도,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도 이 기술력만큼은 괜찮다, 기술력만큼은 양호하다, 지난주 업스테이지처럼 괜찮은 곳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 지원만 제대로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도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AI 기술에 계속해서 이제 좀 귀추를 주목하고 있고, 정부 차원으로서도 계속해서 이 지원 방법들을 강구하고 지원금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대학교에도 계속해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 규모를 늘리고 있는 것도 저희가 뉴스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자, 과연 어떻게 이 투자 규모가 늘어나면서 이 AI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발빠르게 이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을지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IT 채용 소식 빠르게 알아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자, 여기 어때에서 데이터 애널리스트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데이터 애널리스트의 고전적인 업무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년 이상의 데이터 분석 관련 경험이니까 미들급, 주니어와 미들급 이상의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시니어도 충분히 채용이 가능하겠죠. 자, 여기어때는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야놀자와 같이 종합 숙박 플랫폼의 쌍두마차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해봐도 좋을 만한 기업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화해, 버드뷰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 화해가 네카르코 베당토급의 회사는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고 중량급의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해보면 좋을 만한 기업이라고 해서 가져와 봤고요. 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전형적인 JD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모바일 서비스 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5년차 이상의 미들급과 시니어를 채용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업은요. 게임 대장급 기업이죠. 넥슨에서 게임 웹 서비스 UI 개발자,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성남시 붕당구에 위치해 있고요. 자, 포지션 이름과 같이 게임 웹 서비스 UI 개발을 하는 포지션이고 프론트엔드 개발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크로스 브라우징 환경에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개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고요. 채용에 대해서 제한되는 연차가 없기 때문에 주니어, 미들급, 시니어 모두가 지원을 가능하시다라는 점 체크 바랍니다. 자, 요즘 비트코인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블록체인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이 블록체인 플랫폼 하면은 두나무, 업비트이죠. 이 두나무에서 iOS 개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 두나무의 iOS 앱 및 신규 프로젝트 앱을 개발하는 개발자를 채용하고 있고 5년에서 10년이니까 나름의 경험이 풍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블록체인 시장이다 보니까 해당 분야에 대한 도메인의 이해도가 높은 분이 조금 더 선호가 될 것 같다는 점은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나무는 계속해서 성장할 겁니다. 분명히 블록체인의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할수록 거래량은 증가할 것이고, 이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이 거래소의 활동량이 증가한다는 뜻이니까요. 이 두나무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꼭 지원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카쉐어링 하면 단연코 우리 머릿속에서 이 기업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바로 쏘카입니다. 모바일 기반의 시간제 카쉐어링 서비스인 쏘카를 운영하는 기업인 쏘카고요. 2011년에 오픈을 해서 지금 13년 정도의 업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고용 인원은 총 419명이라고 나와 있네요. 누적 투자는 5,891억 원 이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투자 금액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쏘카는요. 왜냐면 이미 쏘카는요 IPO에 들어섰기 때문이에요. 22년도 8월에 IPO에 들어서가지고 이 투자 금액의 규모가 크게 의미가 없고, 사실 카쉐어링 시장은 쏘카가 독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이해를 해봐도 될 것 같죠. 2020년도에 매출액이 2,200억 정도고 21년도가 2,890억이고 2022년도에 3,975억을 기록하고 있고요. 아직 2023년도에 기록이 나와 있진 않지만 쏘카는요 매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이미 영업이익 또한 훌륭하다. 지금